아침의 달달한 쉼표 김하나의 생생라디오. 저기요. 네? 마음 듣고 갈래요? 마음이요? 너무 좋아요. 이고은 박사의 마음 라디오. 여러분의 마음 요즘 어때요? 잘 지내고 있나요? 가장 잘 안다고 생각했지만 가장 몰랐던 마음들 언제쯤 잘 이해할 수 있을까요? 내가 보고 듣고 느끼고 행동하는 모든 것이 담긴 그 소중한 마음을 읽어드립니다. 부산대학교 심리학과의 이고은 박사와 함께합니다. 박사님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1월 25일 함께하는 또 마음 라디오입니다. 자, 오늘도 우리 어떤 얘기 나눠볼까요? 시청률이 유독 높은 드라마들이 있잖아요. 있죠. 예, 도대체 이런 드라마가 왜 시청률이 높은지 이상하다고 생각하기도 하는 한 번씩은 그런 드라마들도 있는데요. 네. 공통점이 있는 것 같아요. 막장 장르죠. 아, 어떤 드라마는 그래 웰메이드라서 진짜 시청률이 높을 만하다 그랬는데 네, 어떤 네. 드라마는 왜 도대체 왜 시청률이 높지 좀 이해가 안 될 때 있어요. 저도 네, 보면. 네, 그런 드라마들이 전 개연성이 없고 이상한 드라마가 왜 시청률이 높지 그럴 때가 있긴 있는데 근데 알고 보면 공통점은 막장이다. 네, 이 막장 드라마 혹은 막장 장르라고 하면 누구나 머릿속에 떠올리는 작품들이 꽤 있으실 것 같은데요. 네네. 어떤 게 있으세요? 그 왜 점 이렇게 붙이고 아내의 유혹. 저는 사실 그 드라마를 안 봤거든요. 네. 근데 워낙 많이 유명해서요. 네. OST도 그 대사도 유명해가지고 맞아요. 민소희 그죠? 네, 아직 안 봐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왜 점 하나로 사람을 못 알아보지 그 생각이 제일 강했는데 이 막장 드라마는 처음부터 끝까지 보신 분들보다는 그런 장면을 기억하시는 분이 훨씬 많은 것 같아요. 또 유명한 게 악역 이유리 배우님의 악역이었던 왔다 장보리 뭐 이런 드라마 그리고 저는 임성한 작가님의 드라마들이 참 인상적이거든요. 그 대표적인 드라마가 인어 아가씨였고요. 예전에 아주 옛날이었죠. 인어 아가씨 맞아. 그리고 하늘이시여라는 드라마 있었고 최근에는 OTT에 있었던 최근도 아니에요. 몇 년 전인데 결혼 작사 이혼 작곡이란 드라마가 또 임성한 그 색깔의 막장 드라마 이렇게 또 유행을 했다고 하더라고요. 작가님은 혹시나 또 이렇게 저희가 막장이란 말을 붙이는 걸 좋아하실지 어떨지 모르겠네요. 뭐 저는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그게 컨셉이고 또 그것 또한 작품이기 때문에 그죠. 저는 맞다고 생각해요. 워낙 또 일부러 또 이러한 장르 이렇게 만들기 위해서 또 그럼요. 심혈을 기울이시기도 하잖아요. 네, 일부러가 더 어렵지 않을까요? 저는 그렇게도 생각을 하거든요. 그렇게 해서 좀 이해를 바랍니다. 네. 우리가 보통 그렇게 얘기하면 대표적인 드라마들이 있으니까. 네, 머릿속에 떠오르죠. 장면이 떠오르기도 하고요. 저는 뭐 김치 싸대기 이런 것도 생각나고요. 맞아. 예. 그리고 저기 뭐 아침 드라마들 저는 아침 방송에서 잘 모르지만 그런 장르의 드라마들 많다고 하던데. 네, 보통 배정이 아침 드라마이거나 주말 그리고 일일 드라마 이렇게 막 딱 배정을 한대요. 그런 특성들이 있다고 합니다. 네. 자, 그럼 막장의 정의부터 우리가 알아보면 좋을 것 같아요. 네. 비난하고 욕하면서도 마치 중독된 것처럼 챙겨보게 되는 게 막장이잖아요. 사전적 의미는 막다른 곳 혹은 끝장의 비표준어라고 합니다. 갈 때까지 간 사람 또는 그런 행위를 꾸며주는 말을 뜻한다고 하고요. 더 이상 갈 곳이 없는 곳을 막다른 길이라고 우리가 표현을 하잖아요. 그때 막자인 것 같아요. 흔히 막장 드라마라 불리는 작품들을 보면 소재들이 그렇습니다. 불륜이거나 배신, 복수, 기억상실 그리고 빠질 수 없는 출생의 비밀이 들어가고요. 고부 갈등은 있고 그리고 불치병의 클리셰가 들어가죠. 요거는 꼭 막장 드라마 아니라도 드라마에 진짜 많이 등장하죠. 이런 것들은. 네. 이렇게 해야 아마 스토리를 끌어낼 수 있고 그다음에
두드러져 보이는 어떤 그런 삶이 보일 거예요. 네. 물론 이런 극단적인 재구성이긴 하지만 무리한 상황 설정과 자극적인 장면 묘사는 막장 드라마의 어떤 상징과도 같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상당히 좀 자극적인 게 많죠, 막장 드라마. 맞아요. 예. 우리는 이런 뻔한 소재에 갈 때까지 가는 개연성 드라마를 사실은 막 욕을 하면서도 도대체 왜 보는 거야 하면서도 엄청 즐겨보고요. 네. 네. 외우고 그러죠. 그렇죠, 그렇죠. 네. 그리고 많이 유행하고, 네, 그렇습니다. 또 코믹이나 이런 데서 또 유머의 장르로도 사용되기도 하고 하는데, 자, 우리는 왜 그러면서 볼까? 요 얘기를 한번 해본다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노래 한 곡 듣고 와서 계속 얘기 나눠볼게요. 너의 그 눈빛 묶어버린 나의 팔과 다리 No way 나 뻔해 시간은 멈춰 움직일 수 없어 다시 내 맘에 돌고 돌아 똑같은 자리 Daydream 꿈을 꾸지 눈부신 환영 이 달콤한 환청 널 품에 안은 채로 눈을 뜨게 해줘 전부 너라면 yes I do 그기든 날 적당히 좋아하는 게 그기든 날 적당히 다가가는 게 너는 잊을 수가 없는 아름다운 충격 숨쉴 한번 주지 않게 자, 오늘은 우리 막장 드라마에 대한 얘기 나눠보고 있는데, 우리가 뭐, 저거 어떻게 저렇게 되지? 하면서 약간 비난을 하면서 툴툴 하면서도 즐겨보는 심리가 있잖아요. 네. 소재가 빤하기 때문에 더 이상 새로울 것도 없는데, 사실은 되게 좋아하잖아요. 아, 네. 맞아, 뻔해. 이러면서도 계속 본단 말이죠. 네. 왜 그럴까요? 저는 그 작가님 드라마를 기다리기도 해요. 새로운 클리셰로 나오겠구나 하는 생각도 하거든요. 네. 이 드라마를 놓고 막장이냐 아니냐 하는 논란부터 해서요. 막 욕하면서도 보는 드라마가 계속 제작되고 있는 걸 또 우리는 욕을 하는 현실이 반복이 되고 있죠. 네. 드라마는 가장 대중적이고 또 일반적으로 소비되는 문화 이 상품이면서 동시에 문학과 비슷하게 소비자들로부터 대리 경험과 정서적 만족을 제공하는 그런 장르입니다. 이 막장 드라마는 특히 빠르고 강렬한 전개를 통해서 높은 감정적인 몰입을 제공하고요. 전개가 빠르죠, 맞아. 예, 심각한 고민이나 복잡한 생각을 할 필요 없이 가볍게 오락적으로 즐기게 된다는 거예요. 네. 사람들이 막장 드라마를 즐기는 주요 시청 동기를 살펴보면요. 내용이 어렵지 않아 쉽게 빠져들기 때문이라는 이유와 드라마를 보는 동안 복잡한 생각을 하지 않아도 되기 때문이라는 이유도 언급했습니다. 네. 또한 주인공의 문제가 이 해결되는 것을 보면서 대리만족을 얻는다는 해석도 있고요. 자극적인 내용의 전개가 흥미진진해서 라고 이유를 붙이기도 합니다. 이 막장 프로그램에 욕하면서도 빠져들 수밖에 없는 이 이유는 우리가 처한 억압적이고 이중적이고 또 불만족스러운 현실과 관련이 매우 깊다고 보는 것이 전문가들의 해석인데요. 실제 현실이 일어나기 때문에. 네. 억눌린 욕구들이 많을 때 현실에서 이런 욕구들을 건강하게 해소할 수 없을 때 사람들은 무의식적으로 이런 막장 장르에 끌린다고 합니다. 네. 이 드라마들 대응 보면은 나쁜 사람이 진짜 나쁘게 어떻게 저럴 수 있을까까지 갔다가 그래도 어떻게 벌을 받잖아요. 그럼요. 너무 후련하죠. 그러니까 되게 억지스럽다 하지만 벌을 받는 그 마지막도 또 통쾌하게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네. 사실 때로는 현실이 더 막장이라는 생각이 들 때도 우리가 많잖아요. 네. 드라마는 그래도 사건이 전개라도 되는데 현실은 막막할 때도 많고 네. 그래서 우리가 이 막장 드라마를 보는 건 아닐까 이런 생각도 들거든요. 네. 현실은 풀리지 않지만 드라마는 풀리잖아요. 풀리니까. 네. 그 과정에 대한 위로가 굉장히 큰 것 같습니다. 네. 특히나 그런 드라마는 상상 그 이상의 방법과 전개로 욕구를 해소시켜 주는데요. 일상의 지루함으로부터 시청자를 정신적으로 자유롭게 해주기도 하고요. 경험하지 못할 경험을 대리로 만족시켜 주기도 합니다. 막장 사회 속에서 시청자들은 이 막장 드라마를 통해 현실에서 이룰 수 없는 주인공들의
악인에 대한 단죄 그리고 권성징악 네. 이런 결론을 보면서 대리만족을 느끼는 일종의 통쾌함을 느낄 수 있다고 볼 수 있는데요. 네. 이걸 카타르시스라고 하잖아요. 현실의 모순을 훨씬 더 극대화해서 보여주고 해결하는 그 과정에서 느끼는 카타르시스가 만만치 않기 때문에 네. 이 막장 드라마는 내내 비난하면서도 끊지를 못한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이게 카타르시스가 있어서 확실히 그런 것 같아요. 엄청나죠. 예, 아무리 뭐 개연성이 좀 말이 안 되는 것 같지만 그렇게 극대화되게 보여주고 난 뒤에 단죄할 수 있으니까. 우리 예전에는 뭐 그림책이나 동화를 통해서 권선징악에 대해서 당연히 그렇겠지라고 생각했지만 현실이 그렇지 않은 경우 많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예, 거기서 오는 답답함을 이렇게 시원하게 풀어주는 데서도 보는 이유가 될 것 같네요. 자, 그러면 여기서 문제 하나 내주세요. 퀴즈 뭘까요? 네. 행위의 선악에 대한 결과를 나중에 받게 된다는 말이 있죠. 흔히 죗값을 치른다는 개념을 나타낼 때 쓰는데요. 원인에 따라 결과가 있으니 응당 그 보답을 받는다는 뜻의 사자성어는 무엇일까요? 보기. 네, 1번 인과응보, 2번 어부지리. 네, 행위의 선악에 대한 결과를 후에 받게 된다. 사자성어 1번 인과응보, 2번 어부지리. 정답 맞춰주세요. 하고 싶은 대로 해, yeah, I don't care. 그저 숨죽이는 건 뻔해. What you gonna do? I'm a fire like I'm gonna burn down. Yeah, I'm losing my mind. Don't know where to go now. 가파오는 순간 뒤를 쫓아 따라보기 벅차. Cause I know there's no way to stop. Feels like I'm losing control. 거침없는 my style, you can't stop me. No chance you can get away now. 벗어날 순 없어, you're the brain in my head. 네, 저희가 퀴즈를 내드렸죠. 행위의 선악에 대한 결과를 후에 받게 된다는 말. 원인에 따라 결과가 있으니 응당 그 보답을 받는다는 뜻. 사자성어 정답 뭔가요? 네, 1번 인과응보입니다. 인과응보. 잘못했으면 거기에만큼 또 죄를 또 받게 된다라고 하는 인과응보가 정답이었습니다. 막장 드라마가 그러고 보면 마지막에는 다 인과응보로 끝나기는 해요. 네, 그렇죠. 자, 노래 한 곡 듣고요. 4부에서도 이 드라마 얘기는 계속 나눠볼게요. 네, 토요일 함께하는 마음라디오 4부에도 이어지고 있고요. 오늘은 드라마, 그중에서도 우리가 막장 드라마라고 일컫는 그 드라마에게 우리가 끌리는 이유에 대해서 얘기 나누고 있습니다. 그 드라마에서는 특히 주인공보다 악인에게 끌린다고들 하잖아요. 그래서 드라마가 더 흥미롭기도 한데 악역에 끌리는 건 또 이유가 있을까요?
뭐 악역 배우가 연기를 더 잘해서 그런 거 아닌가 하는 생각도 하는데요. 네. 이 악인에게 매력을 느낀다기보다 권성징악에 대한 스토리를 좋아하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악인의 이야기를 즐기는 거겠죠. 이 권성징악이나 혹은 악인이 등장하는 스토리를 흥미로워하는 건 악인이 반드시 응징을 받기를 바라는 마음 때문에 생긴다고 해석할 수 있는데요. 네. 근데 이런 마음은 6살 정도면 잘 이해하고요. 그것보다 훨씬 더 낮은 단계의 침팬지도 갖는 진화적인 마음이라고 해요. 아, 침팬지도 나쁜 사람 벌 받기를 원해요? 네, 그렇다고 합니다. 진짜? 이걸 알 수 있는 재밌는 실험이 있는데요. 4살에서 한 6살 정도 되는 어린이 여러 명을 대상으로 상황극 실험을 설계했습니다. 네. 상황극에는 두 인물이 등장하는데요. 한 명은 음식을 베풀어주는 착한 역할을 하고요. 나머지 한 명은 그런 인물을 배반하고 음식을 독차지하는 이기적이고 나쁜 인물을 연기하게 했죠. 네. 잠시 뒤에 화난 표정의 제3의 인물인 심판자가 등장을 해서 두 인물 중에 한 명을 무작위로 골라 벌칙으로 이 매질을 하는 신용을 하는데요. 이 4초 정도간에 벌어지는 벌칙을 가한 뒤에 심판자는 동작을 멈추고 맡고 있던 인물을 끌고 무대 뒤에 보이지 않는 곳으로 사라져서 그곳에서 마저 벌을 가하는 연출을 하게 됩니다. 네. 그 한 인물을 때리다가 그 인물을 데리고 가서 마저 맞게 만드는 거죠. 아이들이 그 다음 장면을 보고 싶어 하는지에 관한 측정을 하는 게 이 실험이었어요. 네. 나이대별로 선택이 좀 달라졌는데요. 4살 어린이들은 벌을 받는 인물이 착한 인물이든 나쁜 인물이든 상관없이 좀 궁금해했습니다. 그런데 5살 어린이들은 착한 인물이 벌을 받든 나쁜 인물이 벌을 받든 상관없이 다음 장면을 안 보고 싶다고 이야기를 했다고 해요. 1살 차인데 반응이 다르네요, 완전히. 근데 재밌는 건 6살 아이들의 반응인데요. 네. 벌을 받는 사람이 나쁜 사람인 경우에만 다음 장면이 궁금하다. 이렇게 선택을 했다고 해요. 흥미롭게도 6살 된 어린이들은 나쁜 사람이 벌을 받는 모습을 보면서 살짝 미소를 짓는 반응들을 보였다고 합니다. 이 착한 인물이 벌을 받을 때의 모습을 볼 때는 그 모습을 보고 싶지 않아서 피하는 반응도 보인다고 하거든요. 네. 이런 반응은 나쁜 사람이 처벌을 받는 모습에 대한 후련함을 느끼기 때문이고 권성징악에 대한 구조를 이해하고 있다는 증거이기도 해서 그렇다고 해석을 할 수 있다고 해요. 이렇게 또 해석할 수도 있구나. 네. 이 막장 드라마를 주로 소비하는 층이 중년 여성인가요? 그렇게 생각들 많이 하실 텐데 실제로도 그런지 좀 궁금해서. 네, 여기에 대한 조사가 있어서 제가 살펴봤는데요. 한 조사에 따르면 이 소위 막장 드라마에 관한 시청률을 남성과 여성으로 분석한 결과가 있더라고요. 네. 남성과 여성이 크게 차이가 없다 이렇게 나왔어요. 특정한 연령대나 특정 성별에게만 먹히는 장르는 아니다 이렇게 결론이 나는 거죠. 네. 이 막장 드라마의 유행에서 경계해야 할 부분은 이런 프로그램에 자연스럽게 자주 노출돼 버리는 다소 어린 세대들이 막장일 뿐인 드라마를 사실 진실인 것처럼 이해하고 받아들일 수 있다는 점을 우리는 좀 경계할 필요가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기는 해요. 그래요. 이런 건 좀 문제다, 그렇죠. 네. 그러니까 극화시키다 보니까 극단적이고 자극적으로 좀 그리기가 쉬워서. 네, 받아들이는 것이 단순할 수 있기 때문에 어린 세대들에게는 노출되는 것을 우리는 좀 막아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은 좀 할 필요가 있습니다. 막장 드라마는 언제까지 유효하고 유행할까요? 이게 조금씩 색깔이 바뀔 뿐이지 영원할 것 같다는 생각은 하는데요. 억압과 통제가 존재하는 한 사라지기는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건전하게 또 본능적인 욕구들을 표현하고 또 해소하는 문화가 정착되지 않는 한 이 막장 장르는 결코 사라지지 않을 것이라는 게 전문가들의 전망이라고 하거든요. 네. 좋지 않은 것인 줄 알면서도 계속 프로그램을 만들어내고 또 욕하면서도 이 프로그램에 열광을 하고 있는 건 자꾸만 해소하고 싶은 무언가가 우리에게 있다는 뜻이라고 해요. 네. 이 해소하고 싶은 욕망은 있으나 이를 제대로 해소할 수 없다는 뜻이기도 한 거죠. 어쩌면 막장 같은 현실이 막장 드라마를 여전히 유효하게 만드는 원인이 아닐까 생각해볼 문제일 수 있겠습니다. 그래요. 그런 점도 사실 있는 것 같아요. 사실 또 다른 나라 드라마를 이제 많이 볼 수 있잖아요. OTT를 통해서. 네. 보면
또 다르거든요. 맞아요. 문화가 달라서 그런지 네, 나라마다 느낌도 다르고 개연성이 없더라도 또 이 막장과는 또 다른 개연성이 없는 거지. 그래서 나라마다 상당히 다르구나 이 생각을 느낄 때가 많고 내용이 별 재미없어도 그러한 문화적 차이 때문에 네. 저 한 번씩 이렇게 다른 나라 드라마 보는 거 저도 좋아하는데 네. 그 스토리에 상관없이 그 문화 때문에 이렇게 쭉 따라갈 때가 있거든요. 각 문화마다 사람들이 해소하고 싶은 어떤 욕망이 조금씩 다른 그죠? 거죠. 다른 것 같아요. 어떤 경우에는 굉장히 돈이 많아 보이거나 굉장히 소비를 함부로 하는 이런 장면들을 보고 싶어하는 네. 그런 경우도 있을 수 있고 또 어떤 경우에는 굉장히 남녀 관계에 있어서 좀 엉망인 그런 부분들을 좀 보면서 욕을 하고 싶은 네. 그런 욕망이 또 있을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색깔들이 조금은 다른 게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요. 또 그 나라에서 요구하는 또 욕구가 있을 거니까 그걸 그렇죠. 해소하게끔 만들어지는 드라마들이 보이고 특히나 우리나라 드라마들은 이제 원작 글로벌화 돼가지고 그죠? 네. 노래 한 곡 듣고요. 코너 속의 코너로 갈게요. 제발 내 곁에서 죽어도 너를 못 잊겠어 떠나가지만 내 곁에서 그리워하고 또 그리워해도 한 번 더 보고 싶은 그 사람 아무 말도 없이 그저 나의 곁에서 날 위해 웃어준 너야 난 네가 필요해 오해 햇살보다 따분해 네가 없는 내 삶 자, 코너 속의 코너. 오늘 이 어떤 이야기 한번 나눠볼까요? 오늘 어떤 이야기를 준비할까 고민을 하다가요. 네. 주제 자체가 드라마였기 때문에 드라마를 갖고 와야 되나 이 생각을 하다가 그냥 방향을 틀었습니다. 막장 같은 세상일수록 고전을 좀 읽자 싶어가지고 오늘은 2025년 수능 국어 영역에서 출제됐던 문학 작품들 중에 시 한 편을 소개해드리려고 갑자기 네. 오늘 주제와는 완전히 좀 네. 뭔가 상반되는 네, 마음을 좀 정화해보자. 네. 왜냐하면 옛날이나 지금이나 우리가 마음을 해소할 수 있는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을 텐데 네. 이런 고전을 읽고 그리고 시를 읽고 해소하는 방법도 있다 싶어서 가지고 왔습니다. 네. 장성남 시인의 배를 밀며라는 시인데요. 부탁을 드려야 될 것 같아요. 아라님께서 낭독을 좀 해주십시오. 아, 그래요? 네. 그러면 잠깐만요. 음악을 하나 좀 골라볼게요. 네. 배를 민다. 배를 밀어보는 것은 아주 드문 경험. 희번덕이는 잔잔한 가을 바닷물 위에 배를 밀어넣고는 온몸이 아주 추락하지 않을 순간에 한 허공에서 밀던 힘을 한껏 더해 밀어주고는 아슬아슬이 배에서 떨어진 손, 순간 환해진 손을 허공으로부터 거둔다. 사랑은 참 부드럽게도 떠나지, 배지도 않는 길을 부드럽게도. 배를 한껏 세게 밀어내듯이 슬픔도 그렇게 밀어내는 것이지. 배가 나가고 남은 빈 무리의 흉터, 잠시 머물다 가라앉고. 그런데 내 안으로 들어오는 배여, 아무 소리 없이 밀려 들어오는 배여. 네,
장성남 시인의 배를 밀며. 저도 오랜만에 시를 낭독해봤는데. 네. 눈물이 맺히려고 그러네요. 네. 읽으니까. 네. 이게 배를 민다는 그 행위를 통해서 사랑을 떠나보낸 후에 슬픔과 그리움을 노래한 시라고 하고요. 배와 물의 이미지를 통해서 이별의 아픔에서 벗어나려는 심리를 그렸지만 마지막에 배가 다시 밀려 들어오는 것을 묘사했죠. 그래서 이별로 인한 아픔과 그리움에서 끝내 벗어나지 못하는 마음을 그린 시라고 합니다. 네. 역시 시는 참 좋네요. 네. 뭔가 전 저 혼자 되네요. 이렇게 눈으로 읽는 것보다 네. 이렇게 함께 얘기 나누다가 이렇게 읽었을 때 저도 좀 집중해서 소리 낼 수 있잖아요. 네. 그럴 때 읽는 시가 훨씬 더 잘 다가오더라고요. 네, 저는. 감동적으로 다가가죠. 그렇죠. 여러분도 한번 소리 내서 한번 시를 읽어보시면 또 눈으로 읽는 시랑 좀 다른 느낌 가지시지 않을까 싶어요. 오늘 드라마 얘기도 재밌었고 시도 좋았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그댄 어떤 장면들을 지우고파서 후회 속에 꿈꾸는 걸 잊었나요? 견뎌냈다는 이유 하나로 그때의 당신을 이해해줘요. 저 멀리 사라져가는 이 시절이 의미 없게만 느껴져. 우린 잃어버린 것도 없이 뭔가를 찾아 헤매네. 그러나 밤하늘을 올려다봤을 때 함께했던 생생라디오 여기서 인사드릴게요. 끝곡은요. 보이즈 투 맨이랑 찰리 푸스가 함께했습니다. If You Leave Me Now 들으면서 저는 인사드려요. 내일 뵐게요. 구성한 민정 연출 최인한 저 김아라였습니다. I swear that I'm gonna change. No, baby, please don't cry. Whoa. It doesn't have to end this way. 'Cause when I think of all the nights I'll be alone, I get terrified. Please don't say goodbye. 'Cause girl, if you leave me now, if you give it up and just walk right out, you won't take the biggest part.